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쾌 경제학 챕터 3장 상호의존 관계와 교역의 이득 65페이지 보시면 3-2절에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화를 하게 되는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나라만 이득을 취하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상호이익, 그렇죠? 윈윈 할 수 있다는 거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거래 이득이 핵심이 되는데, 야, 그러면 어떤 나라가 좀 더 거래를 할 때 어떤 걸 생산하는 게 좋겠니? 라는 걸 할 때요, 우리가 살짝 보면 그걸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A라고 해서 절대우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우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손흥민이 있고 제가 있으면 축구를 할 때 누가 더 절대적으로 잘할까요? 손흥민이 당연히 잘하겠죠. 손흥민과 제가 야구를 하면 절대적으로 누가 더 야구를 잘할까요? 그쵸. 저를 보세요. 제가 야구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손흥민이 당연히 잘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더 잘하는 거, 그게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라는 게 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한번 볼게요. 자, absolute advantage라는 것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더 적은 생산자. 그쵸?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요거 얘기할 때 여기서 절대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때 더 적은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음 단락에 보시면 시간이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거기 62페이지에 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면요, 살짝 제가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미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보이시죠? 책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생산 가능 곡선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우선 끝에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이면 이제 노동 투입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랭크가 있고, 루비가 있습니다. 루비가 있는데,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고기와 감자를 생산합니다. 고기와 감자를 생산해요.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거기 숫자가 프랭크는 고기를 생산하는데 1온스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투입되냐면 60시간이 투입되고요. 루비는 20시간이 투입돼요. 그럼 절대적으로 누가 더 적은 시간을 투입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루비가 더 적은 시간을 투입했다. 그래서 루비가 절대 우위가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감자를 볼게요. 프랭크는 15시간을 투입을 했는데요. 근데 루비는 감자를 1온스 생산하는데 10시간을 투입했습니다. 자, 누가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합니까? 루비잖아, 루비.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 야구 모두 절대적인 측면에서 더 잘하니까 여기서는 루비가 프랭크보다 고기와 감자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투입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와 야구를 둘 다 잘하니까 둘 다 하면 좋은데 손흥민이 손오공 같이 몸을 막 여러 개로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살짝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등장하는 게, 자, 66페이지 가보세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우위예요. 자, 우리가 느낌 자체로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잘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 생산하거나 어디다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뭔가를 선택하지 못한 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생산 요소 투입량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기회비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손흥민이 만약에 축구를 해.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축구와 야구가 있다고 합시다.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거야. 둘 다 손흥민이 잘할지라도 축구를 하게 되면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야구를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 둘 다 아깝지만 어느 거 하나는 놔야 돼. 그래서 너 금 가질래, 은 가질래,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걸 갖고 그냥 덜 아쉬운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흥민이 물론 야구를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야구하는 것보다는 딱 봐요. 다리가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흥민이 축구를 해요. 거기다 이제 프로 세계에서 뛰는 거니까 올인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야구는 자리가 비어요. 누가 가요? 제가 가는 거죠. 제가 가서 뭐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둘 다 못하니까 저에게 틈새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비교 우위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잘하나 이거를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밑에 표에 기회비용으로 바꿔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봤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를 생산하는데 프랭크는 60이고 이번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옆으로 봐야 돼요. 옆으로. 프랭크가 이렇게 고기를 생산할까 감자를 생산할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흐름 관심사가 프랭크 입장에서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랭크 입장에서는 고기를 생산하면은 감자를 포기해야 되고 감자를 생산하면 고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손흥민이 축구를 하게 되면 야구를 포기해야 되고 야구를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되고 아셨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회비용으로 바꿀 때는요 우선 기계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이게 노동이잖아요. 노동과 같은 시간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밑에 파고드세요. 전력을 작전을 쓰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루비 입장에서는 루비 입장에서 볼게요. 루비가 좀 더 심플하니까 루비 입장에서는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20시간이 투입됐어요. 근데 감자는 10시간 투입된 거야. 그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몇 개 포기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보세요. 간단해요. 고기를 생산할 때는 시간을 20시간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감자 20시간을 거기다 쓴 거잖아. 그럼 감자 하나 생산할 땐 10시간이기 때문에 감자 몇 개 포기한 거예요? 2개 포기한 거잖아, 2개. 그러니까 고기의 기회비용을 감자로 표현하면 감자 2개가 되는 것이고, 감자로 표현할게요. 자, 루비가 만약에 감자를 생산한다 합시다. 그럼 10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고기로 표현하게 되면 고기 몇 개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고기 만드는데 20시간 들어가는데 10시간을 감자에 투입했으니까 고기 절반 만드는 거를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L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맑은 정신일 경우에는 금방금방 돼. 근데 뭐 시험 보거나 이거 할 때는 실수는 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만든 건데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세요. 자, 그러면 루비 입장에서 고기의 기회비용을 감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감자 값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그래서 얘가 10이 이렇게 20 밑으로 파고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감자의 기회비용을 고기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이 고기의 20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세요. 여기도 보시면 자, 고기의 기회비용을 프랭크 같은 경우에 감자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15로 밑에 가서 파고들고 요거는 60을 이렇게 파고들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나타낸 게 밑에 보시면 표 3-1이에요. 66페이지 3-1을 보시면 저기다가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거예요.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프랭크와 루비 이렇게 있고 고기, 감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보니까 자, 여기가 4가 되고요. 지금 이거야. 15분의 60이라고 된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분의 15는 당연히 반대로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10분의 20이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표 3-1에는 고기와 감자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기회비용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파고드세요로 한번 하세요. 이게 나중에 오른쪽 6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량으로 표현된 게 나오는데 생산량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 위로 반대로 올라타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기와 감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고기의 기회비용은 감자의 기회비용의 역수다. 당연한 얘기죠. 네,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뒤집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경장에서는 두 생산자의 기회비용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우위라는 개념. 자, 그래서 두 생산자 중에서 어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그쵸?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자, 우선 이렇게 할 때는 이번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회비용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꼬기 할 때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보셔야 돼요. 고기 생산할 때 누가 기회비용이 있니?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게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비교우위가 있는 겁니다. 고기는 루비가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니까 루비가 더 비교우위가 있고요. 프랭크는 감자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선 내용을 보고 들어갈게요. 67페이지 거기 첫 번째 탈락. 이 정신없어요. 4분의 1, 4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이 비교우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도 할게요.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요. 요걸 한번 볼게요. 프랭크의 생산 가능 곡선과 루비의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수평축에는 뭐가 나타냈냐면 감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수직축에는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프랭크의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가 8과 32 이렇게 있어요. 8과 32 기울기가 여기 32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프랭크의 생산 가능 곡선이거든요. 프랭크의 생산 가능 곡선, PPC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프랭크만 놓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봐도 돼. 이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건데 프랭크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사가 이제 감자란 말이야. 감자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몇 개 표기해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 기울기가 감자를 32개 네, 세게 나갔어요. 32개 만약에 생산하려면 고기를 8개 포기해야 되는 이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뭐의 기회비용이냐면 감자의 기회비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수요 공급에서도 앞으로 더 얘기할 건데 이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요거 기울기는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뭐냐면 감자의 비용을 감자의 가격으로 표현했을 때 고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의 생산 비용이에요. 비용을 뭐로 표현했냐면 고기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계속 할 겁니다. 4분의 1 자체가 바로 이 4분의 1이라는 게 요게 바로 요거랑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차차 요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뒤에도 연습 문제 있으니까 그거 차차 푸시면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고드세요를 전략 세우신 다음에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기회비용 낮은 걸 선택하면 오케이 될 겁니다. 자, 67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례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서 모두 생산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 야구 모두 잘하지만 루비가 프랭크보다 모두 절대 우위, 고기와 감자에서 절대 우위가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서 모든 생산물의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가능해요. 모두 어떤 한 사람이 모두 절대 우위에 다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모두는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모두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옵니다. 모든 A와 B, 프랭크와 루비가 모든 프랭크나 루비 둘 중에 한 명이 모든 측면에서 고기와 감자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모두 다 비교우위가 있다. 이건 안 돼. 비교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니까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 야구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비교 우위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교 우위는 요 기회비용이라는 상대적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C번 한번 볼게요. C번 한번 봅시다. C번은 비교 우위와 국제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도 거래가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와 국제무역이 이제 국가 간에 교역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한 국가가 모든 측면에서 다 절대 우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비교 우위 있는 거에 대해서 특화 전문화한다.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이게 비교 우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우위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전문화를 통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잘 봐서 전문화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자유거래를 하게 되고 이 자유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다?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줄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된다면 경제 전체 총 생산은 증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훨씬 더 이렇게 전문화를 하게 되면 경제 전체예요.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총생산이 증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에 올인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야구에 올인했을 때 그걸 합친 전체의 홈런과 골의 양이 둘 다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우리가 둘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증가된 총생산량은 그러니까 총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 나누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폐쇄 경제인데 서로 이렇게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거예요. 총 생산량을 전체를 늘려서 둘 다 혜택을 함께 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자, 다음 단락 보세요. 이러한 자유거래의 이득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재화의 가격을 보면 프랭크와 루비의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런 모든 것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기회비용이 같으면 안 돼. 능력이 다 달라야죠. 손흥민이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저도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해. 둘 다 똑같이 못해. 그럼 뭐 그냥 상대적으로는 비교 우위가 있는 게 없으면 아예 거래, 교역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교역을 통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볼게요. 두 사람 모두 그 다음 줄 밑줄 치세요. 교역 이전에 자신들이 내야 했던 각 재화의 기회비용, 치러야 했던 기회비용 대가보다 낮은 가격에 그 낮은 가격이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된 거를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고첨단 제품 같은 걸 수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두 나라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줄 쭉 가보시면요. 그러면 거래할 때 교역과 관련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D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D번이 자, 알았어. 야, 거래를 할 때 말이야.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 뭔가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비교 우위의 원리는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 그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 그래, 거래를 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야, 그 나누는 건 또 어떻게 나눠야 돼? 그쵸? 거래 이득을 어떻게 배분할까?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거래 가격은요, 여기 앞에서 가보시면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자, 프랭크가 만약에 고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시다. 고기로 초점을 맞출게요. 고기. 자, 고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고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생산할 때 있어서 고기 생산 시 자, 프랭크는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됩니까? 4라는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루비는 2라는 비용을 치러야 돼요. 2라는 비용을 루비의 비용이에요. 루비용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프랭크의 비용은 4입니다. 후비용이요. 이해 가시죠? 프랭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고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비용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가 되는 거고 루비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비가 훨씬 더 싸게 생산하는 거잖아. 물론 그게 1, 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자로 표현을 한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를 직접 만드는데 3만 원이 들어. 근데 시장에서 사 먹으면은 10,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메이크를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사 먹는 게 낫지. 근데 만약에 백종원 선생님이 만약에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 시장에는 10,000원에 팔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사야 돼요? 바이해야 돼요? 메이크해야 돼요? 당연히 메이크해야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백종원 선생은 그냥 최소한 5,000원 이상만 받으면은 비용을 쌤쌤하고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고 저는 스파게티 만드는데 3만 원이나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이면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안 돼. 3만 원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2만 원이라도 저는 그냥 제가 3만 원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2만 원짜리 스파게티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백종원 선생과 제가 스파게티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백종원 선생은 5,000원 이상만 받으면 뭐 공급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3만 원보다만 싸면 그냥 살 생각,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3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3만 원보다 싸면 저는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야. 여기 보시면 루비가 고기를 생산하는데 2만 원이 든다 합시다. 프랭크는 4만 원이 들어요. 그럼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 중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을 얻게 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 고기의 가격이 만약에 3만 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루비는 어떻게 돼? 자기가 가격이 3만 원인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3만 원으로 결정이 돼 버렸으면 그럼 루비는 2만 원에 생산해서 3만 원에 파니까 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자, 프랭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산하면 4만 원이나 돈을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3만 원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만 원의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거래 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비의 기회비용과 프랭크의 기회비용 이 중간 사이에만 결정되면 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의 가격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시장의 프라이스는 고기의 가격이죠. 고기의 가격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중간에 2만 원에서 4만 원이면 프랭크가 물건을 사긴 사. 근데 자기가 지불하려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에 2만 원 차이만큼을 다 루비가 다 먹게 되는 거야. 프랭크는 뭐 거래에 참여는 하겠지만 뭔가 이득은 얻진 못해요. 그래서 보통 둘 다 상호 이득을 얻으려면 2보다 같다는 빼야 돼.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 번째 달러 거기 보시면 5번째 줄 보세요. 거래를 통해 밑줄 치세요. 거래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보려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 가격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달러 볼게요. 마지막 달러 거기 보시면 따라서 프랭크와 루비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가격은 반드시 2와 4 사이. 그래서
꼬기의 거래 비용의 교환 비율 있잖아.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은 둘 다 상호 이득, 윈윈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빗 리카르도의 어떤 유사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데이빗 리카르도 얼굴이 있고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비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은 위대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설명이다.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집안 살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가 있다. 밖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절대 집에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 스파게티를 집에서 만드는데 더 싸게 밖에서 살 수 있어. 물론 퀄리티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건 집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복점 주인은 자기 신발을 직접 만들지 않고 신발 가게에서 사게 되고요. 신발 가게 주인은 자기가 옷을 직접 만들지 않고 양복점에서 맞춥니다. 농부는 그나마 옷이나 신발 어느 것도 만들지 않고 다 재능이 없네.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돈을 번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치시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웃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생산 활동에 전념을 해서, 전념이라는 게 특화인 거예요. 우위에 있는 게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의 일부를 지불하고, 즉 생산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죠. 이게 국부론에 1776년에 출간된 국부론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거래와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얘기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백만장자 중개상이 된 데이빗 리카르도에 또 영향을 미쳐서 데이빗 리카르도가 오른쪽에 보시면 1817년에 정치, 경제와 조세 원리에서 비교 우위라는 것을 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국과 포르투갈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포도주와 옷감 어디에 더 비교 우위가 있나? 뭐 흔히 많이들 사례로 들긴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뭐 블럭블럭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스미스와 리카르도 이후에 경제학의 범위나 이론은 더 확장되고 정교해졌지만 경제학자들이 무역 장벽에 대해서 서로 대체로 반대하게 되는, 무역 장벽 싫어요 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의 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